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는 2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 새로 강의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경된 주차에 따라서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주, 2주차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차부터는 대면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앞으로도 잘 모르는 거라서 일단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4월 초에 우리가 개학을 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수업 계획서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요거는 선생님이 그 구글 클래스룸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다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주, 2주차는 수업 소개를 하고 동영상으로, 그리고 주로 뭘 할 거냐 하면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역사를 굉장히 빨리 스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서양 고중세사 부분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나 그리고 그 노트 채우기가 있거든요. 노트도 지금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서 또 우리가 그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책 있잖아요. 그걸 앞부분 읽으시면서 정리를 개인적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업 중에 제가 그 수업하는 부분을 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1, 2주는 요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서양 고대 중세 그리고 중세 유럽 사회 르네상스의 시작 이 정도 한 2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번에 방학 중에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냈었죠. 특히 중세 유럽 사회의 구조와 변화에 대해서는 LMS에 3개의 동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라고 했는데 다 보셨나요? 다 보셨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이 앞부분은 선생님이 대략적인 것만 좀 다루고, 그래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주차에 여러분이 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수업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보면 15, 16세기 유럽의 변화 이렇게 쭉 한 6주까지 계속될 거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마 그냥 글자가 있고 발표라고 돼 있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발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이 첫 시간 하고 나서 우리가 발표 순서를 빨리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카톡상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발표 순서를 정하려고 하고, 안 되면 그냥 선생님이 소통이 어려우면 무작위로 그냥 정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이 발표 주제를 한번 보세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신학노개척의 앞부분, 신학노개척의 뒷부분,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종교개혁 루터, 6번은 칼뱅 종교개혁,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선택해서 지금 올해는 15명이 대부분이고 두 반이 15명, 두 반이 16명이에요. 2학기가 훨씬 적은데, 그래서 쌤이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한 주제씩 다 발표를 해야 돼서 지금 일단 15개 주제 발표 주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이제 16명이 되는 분반에 대해서는 하나씩 더 지금 다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각 분반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걸 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발표 5, 발표 6, 발표 7, 발표 8이 있고, 그래서 혹시 16명이 되는 분반을 위해서 8-2 요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5명 되는 데는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고 16명이 되는 데는 8-2까지 주제가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9, 10 쭉 나와서 마지막에 발표가 산업혁명까지 발표를 하게끔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한테 못 보여줘서 선생님이 일단 요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발표에 대한 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 중에서 우리가 발표가 거의 30점이라
이 수업은 사실은 기말고사보다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표가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고 배점 높은 반드시 발표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자기 발표를 잘하게 되면 그게 그 분반 친구들의 수업 수준을 확 높입니다. 사실 이 수업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역사를 직접 맛보고 또 역사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른 일들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할 때에도 그렇게 깊이 공부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발표에 여러분이 역점을 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하는 방법과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못해서 한번 이제 오늘 안내를 할게요. 자, 발표와 토론 방법 안내 이걸 보겠습니다. 자, 주제 발표 활동은 30점인데 여러분들은 세계사 노트에 제시되어 있는 각 주제별 필수 내용을 살펴보고, 요거는 노트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발표를 하기 전에 선생님 또 안내를 할 텐데, 그 노트에 보면 주제별 필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딱 정리를 작은 목차, 소목차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예를 들면 보여드릴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쭉 한번 뒤로 밀어서 여기 없네요. 다시 선생님 노트에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여러분이 발표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거기다 소제목을 적어놨어요. 그 노트에 보면 다시 오시면 받으실 텐데 루터의 생애,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적 변화, 그러니까 가톨릭과 루터의 차이, 그리고 루터의 활동, 그 다음에 루터 종교개혁이 가져온 결과, 이런 식으로 소제목들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PPT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것만 있으면 되도록 선생님이 소제목을 다 줄 테니까 그 필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거기서 PPT와 문건을 작성할 것 했는데, 문건은 우리 친구들이 꼭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PPT는 반드시 만들고 학습지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PPT를 분명히 띄워놓고 여러분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건은 그 다른 HWP 파일이나 어떤 그런 노트물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요새 자꾸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갖고 와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부정확한 내용들이 꽤 많아서 발표 자료 제작 시에는 반드시 문헌 서적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썼다면 좀 근거가 있는 것들을 좀 가져오시고 반드시 참고한 자료의 원천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자료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 전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발표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역사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있고 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꼼꼼해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해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선생님이 해야 돼가지고요. PPT를 만드시고 나서, 그래서 항상 한 1, 2주 전에 PPT가 거의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계속 점검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선배들이 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수정한 것들이 확실히 여러분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칭찬도 많이 해주고 점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 나는 내가 역사 많이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래요. 그렇게도 좋기는 한데, 잘하기만 하면 좋긴 한데, 선생님이 여러분 PPT를 보면 여기는 지도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는 너무 길다, 이건 좀 줄이자, 아니면 이 내용은 빠졌네, 요거도 집어넣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좋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반드시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발표 전에 발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이나 자료를 복사해서 학우들에게 배부할 것, 이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뭐 그래 주면 고맙고요. 뭐 굳이 뭐 PPT가 잘 됐다면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는 맡은 주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발표 내용, 답변 태도 모두 평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펑크를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없던 일인데 최근에 이제 좀 일어나는 게요. 자신이 발표인데 학생이 갑자기 없어요. 그럼 그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속한 분반 학생들의 이해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여러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루터 종교개혁의 발표자인데 내가 없어서 내가 발표를 못하고 선생님 수업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발표를 너무 못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의 발표를 다 들었으면서 자기 발표를 안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발표는 반드시 자기가 완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무슨 사정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빨리 선생님한테 알려서 이걸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작년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학회를 가야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녹음을 해놓고 갔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PPT는 다른 친구가 틀어주고 녹음기를 틀고 하는 수업도 해봤습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은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30점이라서 이걸 만일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의 펑크납니다. 그래서 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본인 속한 분반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사전 통보 없이 어떤 펑크를 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PPT는 선생님이 BOD방에 올리라고 해놨죠. 이거 LMS에 선생님이 분반 다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발표 활동에 대한 안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안 드린 게 조별 토론 활동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번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수업은 앞부분에 우리가 16명이면 앞에 8명, 뒤에 8명, 15명이면 뭐 앞에 8명, 뒤에 7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재판 형식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유명한 알죠? 누군지? 예. 그 사람에 대한 역사 재판을 할 건데요. 우리가 유럽이 신학로 개척을 하는데 제일 먼저 선두에 섰던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판에 역사적 재판에 회부를 해서 변호사 검사로 나누어서 이제 법정 형식을 빌어서 토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양 팀을 적절하게 나누고 판사는 제가 할 거고요. 변호사 검사 팀이 자기 주장을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콜럼버스의 공적이나 혹은 콜럼버스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콜럼버스가 잘한 점을 부각시키면 되고 또 혹은 검사는 이제 콜럼버스가 어떤 해악을 끼쳤는가 역사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 구체적인 내용도 좋고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어떤 해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서로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증인이 있는데 3명이 팀을 하고 뭐 1명씩 증인을 해도 좋고 변호사 2명 나머지 증인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적절하게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주로 실존 인물을 해도 되고 가상의 인물을 해도 증인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단 이건 소설이 아니고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재판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을 보면 자료 조사를 꽤 꼼꼼하게 해서 막 그 배심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하는 분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 되곤 합니다. 자, 주제 2는 이제 이거는 그냥 재판 말고요. 그냥 토론 형식으로 해서 입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자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서로 상호 토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하셔서 서로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산업혁명, 즉 그러니까 기계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주제이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찬성 측과 이제 반대 측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각자가 양팀이 잘 개발을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토론 활동이 10점이고, 주제 1을 토론할 때에는 주제 2를 맡은 친구들이 배심원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주제 2를 토론할 때는 주제 1을 맡은 친구들이 그냥 플로어에 토론 참석자로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요 뒷부분 과제 노트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계사 인물 탐구 방법, 그죠? 이런 거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트 중에, 노트 안에 쌤이 생각하는 글쓰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4가지 중에 2개를 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가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약육강식은 인간 역사에서 불가피한 필연인가? 주제 2는 종교는 싸움을 부르는가? 왜? 그리고 다른 종교끼리 어떻게 공존이 가능할까? 뭐 이런 주제 4가지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개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태도 평가인데요. 사실 인문학은 여러분 많은 지식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문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어떤 애는 쟤는 정말 싫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또 자기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태도는 어떤가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갔던 태도나 살았던 삶을 보면서 자기의 태도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라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통보 없는 결석, 지각, 졸음, 이거 태도 점수 당연히 감점이고요. 수업 중에 핸드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하는 동안은 여러분 핸드폰이 필요하죠. 우리가 카톡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수업 중에는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이거는 발표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꼭 노트 필기를 손으로 못 써서 노트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미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대로 발표자가 자기 차례에 사전 통보 없이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를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 이것이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자, 이걸로 이제 세계사 수업에 대한 안내를 끝내고요. 이제 요 동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자 자기 주제에 뭘 발표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요 정도를 마치겠습니다.